안녕하세요. 이제 저쪽 체질의 굉장히 장점은요,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의 영상을 봤어. 근데 내가 도움이 됐어.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더 잘 누른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저쪽 체질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쪽 체질은 또, 뭐 양쪽 체질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쪽 체질은 또 뭐 너무 도도하거나 아니면 또 너무 표현을 안 해서 저쪽이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거에 비해서 이쪽은 또 그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 또 좀 단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쪽 체질들은 굉장히 강인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자예요. 그래서 이제 장점이 있는 거는 또 보고 배워야 될 점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앞에서 영상에서 KT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을 때 KT가 저쪽 그러니까 체질이 제임이랑 반대여 가지고 체질 충돌로 이거는 사건을 또 볼 때 봐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쪽 체질과 저쪽 체질이 있을 때 서로 좀 자극하는 부분 우리 긁힌다 그러죠. 긁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제가 그 KT 체질을 말씀을 드릴 때 요 아이랑 비슷한 요 아이의 체질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거의 매일 보는 것 같아요. 요 아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요 체질을 제가 빗댄 건데요. 이 체질들이 이제 그게 또 매력이기도 한데 굉장히 도도해요. 그리고 이제 카리스마가 넘치는데 그게 또 이제 또 도도한 점으로 봤을 때는 또 누군가에게는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요 체질과 반대되는 그 체질이 굉장히 예의를 중시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사람으로 쳤을 때 말하는 거죠, 물론. 근데 이제 요 체질은 또 좀 되게 무례할 수가 있어요. 도도하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방이 볼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근데 이제 그 우리 그 영화 그 드라마에서 보면 KT가 좀 그 먼저 좀 이렇게 도발을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그 누르는 그 하트가 표시가 정말로 좋아요가 아니라 그 색깔별로 메시지가 있는데 이제 어떤 색깔은 어떤 뜻, 어떤 색깔의 하트는 어떤 뜻이 있는데 이제 그 약간 조롱하는 쪽에 그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그 하트에 그 색을 눌렀을 때는 너는 루저야. 너는 평생 가도 여자 한 번 못 만날걸? 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제 그 하트를 누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단점들을 좀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저는 그러면 그럼 뭐 도대체 솔루션이 뭐야? 그러면 이제 이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반대 체질이 나를 엄청 조롱해. 나를 싫어해. 그럴 때는 반대 체질이라 그런 거라서 그렇게 더 막 화가 나고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원래 그렇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막 분노가 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체질 특성을 알면 그것이 이제 결이 달라서 그렇구나. 우리는 과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다르구나. 그래서 그냥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화가 나거나 이게 막 그 억눌려가지고 막 원한의 감정이 쌓이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꾸 체질을 아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상적인 게 제이미가 그 인스타에서 그 인스타그램에서 그 팔로우라고 하죠. 그 팔로우 하는 게 이제 모델들이었어요. 근데 모델 직종에 요 지금 제이미와 제이미 아버지로 추정되는 그 체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또 되게 그러니까는 그쪽 체질은 그쪽 체질에 끌리는 게 되게 건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좋게 보이는 것이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저는 또 이제 그 식과 색을 중시하고 식과 색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걸 중요하게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극 중에서 이 가족이나 아니면 제이미가 이제 어떤 식품들과 이렇게 인연이 닿아 있는지 그런 거를 또 봤거든요. 그 3화죠. 그 장면에서 임상심리사가 올 때 제이미가 미리 부탁했기 때문에 그 핫초코에다가 마시멜로우를 타가지고 이제 갖다 달라고 한 거가 혹시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주 자주 보여드렸었잖아요. 저희 들레한테도 잘 먹이는 건데 핫초코는 이 중에서 어떤 쪽에 배속되는지 이제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임상 심리사가 이제 자신이 이제 먹고 또 이제 제이미를 줄 요량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집에서.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안에다가 그 치즈랑 이제 오이 피클을 넣죠. 피클 보통 그러면 오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도 체질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제이미가 얘기를 하다가 그 임상 심리사한테 샌드위치를 갖고 왔다고 하니까 혹시 뭐 토마토 넣었냐, 뭐 채소는 뭐 들어갔냐.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넣지 않았다. 치즈랑 피클만 넣었다고 했더니 조금 뭐 별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주 반가워하는 표현이 아닌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오이 피클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오이에도 체질이 있고 뭐 치즈에도 체질이 있고 토마토에도 체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건강하면, 그러니까 그 건강이라는 기준은 WHO 기준이에요. 좀 거창할 수도 있겠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또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면 이쪽 체질은 이쪽 체질에 끌리고 뭐 식품이 됐든 또 인연이 됐든 또 저쪽 체질은 저쪽 체질에 끌려요. 역시 식품이 됐든 인연이 됐든. 그러면 토마토의 체질 이쪽인가요? 저쪽인가요? 오이 피클, 오이의 체질 이쪽인가요? 저쪽인가요? 참고로 우리나라에 커뮤니티가 있죠. 오실모, 뭐 당실모 이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당근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당근은 제가 이제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이제 호불호가 굉장히 확 갈려가지고 싫어하는 모임이 있을 정도면 걔네들은 굉장히 성격이 센 식품일 확률이 높죠. 이제 거기에서 한번 힌트를 얻어서 오이 이쪽인가 저쪽인가, 당근 이쪽인가 저쪽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핫초코는 쉽죠. 이쪽일까요? 저쪽일까요? 그럼 벌써 이제 그렇게 세 가지의 음식이 나왔는데, 그러면 제이미가 이제 선호하는 제이미의 취향을 봤을 때, 제이미의 그런 취향을 봤을 때 어느 쪽 체질을 선호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선호하는 게 자신과 같다 그러면 건강하다, 되게 좋게 보인다라고 하고요. 자신 체질과 반대쪽에 계속 끌리고 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영적으로 건강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현실에다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이런 전단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매장을 직접 가가지고 거기 사장님을 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냥 이건 저희 집 앞에 있던 전단지지만 이 전단지도 이거를 운영하는 분의 제가 모습을 진짜로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의 체질을 조금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식품들이나 여기에 나와 있는 식품들이 좀 한쪽에 많이 이렇게 쏠려 있는 식품들인데 이거를 운영하는 그 사장님이 그 쏠려 있는 그 체질과 같다 그러면은 아까 그 WHO 기준의 건강에 굉장히 부합해서 건강하신 거지만 에네?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 쏠려 있는 식품들과 정반대 체질이었어. 그럼 취향이 반대이신 거죠. 그러면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영적 건강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계속 반대 취향으로 인한 어떤 그 갈등이나 또 이제 몸의 건강이 안 좋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조금 이제 우려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앞으로 펼쳐지는 우려가 될 만한 일? 그거는 뭐 크게 두 가지 계열에서 봤을 때 이제 식에 관련된 일과 색에 관련된 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 특히 인간은 그러니까 먹어야 살잖아요. 그럼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인생에서 돈이 가장 또 제일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색은 꼭 뭐 남녀 간의 성적인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기본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끌리고 누구랑 함께 하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연을 만드는 것,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색으로 본다고 하면 인간은 돈과 외로움이 해결돼야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돈 먹어야 되니까요. 이 먹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일이잖아요. 대부분 세상에서. 먹는 것으로 인해서 건강해질 수도 있지만 질병이 오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만나는 인연으로 인해서 뭐 굉장히 행복과 사랑과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만나는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와 고통과
그 다음에 어떤 손해를 입기도 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식과 색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계속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만약에 나의 취향이 반대 체질을 선호한다, 그러면 이제 가장 비근한 예로는 뭐 알레르기 같은 거 생기기 쉽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앞서 영상에서도,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생명체를 먹고서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근데 그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한테 잡아먹히기 위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물질을 갖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얘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제 얘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그 물질이 반대 체질에 들어가서는 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알레르기를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동물의 털도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체질로 보이는 지금 고양이 요 털 만져도 아마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실제로 저희 이제 들레 있잖아요. 저희 들레를 만약에 이제 얼굴을 보러 온다 그러면은 들레 요 털만 스쳐도 알레르기가 확 일어나가지고 약을 꼭 먹어야지 들레를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생명체는 자기를 보호하는 물질을 갖고 있다고 그거에 근간을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레르기가 생긴다 그러면은 반대 체질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아이 털을 만져서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이 아이랑 반대 체질일 확률이 높고, 저희 들레를 만져가지고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저희 들레와 반대 체질일 확률이 높고, 그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보호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식과 색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한다 그랬을 때, 식으로 인한 문제는 바로 이제 질병인데요. 뭐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질병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고, 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이제 지병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텐데, 이제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그 무지개 다리를 건너기 전에 한 1년 정도 만약에 투병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강아지, 개는 보이는 체질이 이쪽 체질이 많다고 보이는 이유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쪽 체질이기 때문에 심장 질환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고양이는 또 저쪽 체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이 아이는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가 신장이 이제 허증이어서 신장 기능에 관련된 또 질환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또 주변에 이렇게 반려견을 돌보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의 같은 경우에 노령견일 때는 이제 심장 질환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체질에 해당하는 반려동물, 특히 이제 개일 경우에는 심장 질환이 온다 그러면은 그 판막이라고 그러죠. 심장 판막에 관련된 그 질환인데요. 그게 이제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도 왜 인간의 경우에도 갱년기 지나면서 이제 그런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이라든지 그런 기저질환이 이제 많이 증가하는 시기가 있는 것처럼, 만약에 개도 그 수명에 대입했을 때 만약에 죽기 전까지 한 6년, 7년 정도를 심장약을 먹는다고 치고,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한 1년 동안에 이제 의료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그 시기에 의료비를 이제 많이 지출할 경우에 이제 한 뭐 평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얼마 정도 이렇게 드냐고 제가 많이 여쭤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죠? 시급이? 최저임금이 올해 기준으로 한 10,000원, 10,030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한 달 월급으로 하면은 200만 원 초반대거든요. 그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약값, 심장질환을 한 6년, 7년 이제 앓다 보면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질병들이 오기 때문에, 합병증으로 인해서 약값, 또 매번 검사해야 되죠. 또 이렇게 반려동물들은 보험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거에 따른 또 사료도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먹여야 되고, 또 다른 이제 집중 관리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1년 정도를 그런 비용을 들인다.
그런 투병의 그 시기가 집중되는 시기가 만약에 1년이다. 그래도 한 2,400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서민들이 그런 금액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여유가 되시니까 가능하겠지만 서민들은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돌보는 반려인이라고 해야 되죠. 그 반려인은 10%대예요. 그러니까 뭐 많아도 뭐 10 몇 프로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제 버리는 거죠. 유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어떤 그런 결과적으로 그런 게 되는 것일 수밖에 또 없는 게 돈이 일단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자 사시는 또 할머님들이 많이들 돌보시는데 할머님들은 본인도 이제 돌보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노령에 그 강아지가 노령일 때 돈이 많이 드는 거를 감당하시기 어렵죠. 그래서 버리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사람에 대입을 해볼까요? 반려견이나 반려묘는 그 투병 기간을 그냥 1년이라고 본다고 해봐요. 그리고 금액은 2,400이 들었다고 해봐요. 그럼 사람으로 치면 그 반려동물의 1년은 사람한테는 한 뭐 6년, 7년 정도 해당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만약에 6년에서 7년 정도를 매년 그렇게 2,400만 원씩 쓰면서 계속 투병을 해야 돼. 그런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벌써 얼마예요? 이제 돈뿐만 아니라 또 사람인 경우에 이제 뭐 반려동물도 마찬가지겠지만 간병하는 또 전문 인력이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반려동물은 만약에 1년 투병하는 걸로 끝난다 그러면 사람은 똑같은 시기인 6, 7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걸리죠. 왜냐하면 반려동물은 그렇게 이제 아파서 와병 생활한다고 해도 콧줄을 끼우진 않잖아요. 연명 치료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콧줄도 끼우고 계속 그 연명 치료를 하기 때문에 6, 7년으로 끝나지 않고 그 6, 7년은 이제 반려동물의 1년이 인간한테 6, 7년이니까 6, 7년이라고 한 건데 그렇게 끝나지 않죠. 그러면 6년에서 7년 곱하기 뭐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금액이 도대체 얼마가 될까요? 그래서 이 식과 색을 관리하는 것 중에 식을 관리했을 때는 그 질병에서 해방되면 그걸로 인해서 나한테 얻어지는 자유로운 시간과 또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당연하고 그 질병 때문에 드는 그 돈도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처참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거든요. 굉장히 외롭고 그리고 한번 그렇게 돈도 없고 아파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됩니다. 반려동물도 끝까지 돌보는 게 13%밖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이제 옛말에 고려장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유기묘처럼 그냥 고려장도 부모님이 아프고 병드니까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가 너무나 많은 그렇게 돈이 들고 감당이 안 될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개인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합당할까요? 그러니까 나라가 사회가 정부가 책임져 줘야 될 시점이 이미 지났는데 그걸 계속 개인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사회에서 정부에서 나라에서 책임을 져준다고 해도 아프지 않은 게 제일 장땡 아닌가요? 그래서 그 아프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은 바로 가려 드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단 식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그 식을 관리하는 거를 어떻게 실천하는지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단 이 배치된 색상은 이제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 색깔은 이제 목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제 요 간을 보호해주는 색상입니다. 그다음에 요 색깔은 이제 심장을 보호해주는 색깔이고요. 그다음에 요 색깔은 이제 폐대장을 보호해주는 색깔입니다. 폐대장이 허증인 저쪽 체질을 위한 색상이고, 요거는 이제 간과 심장이 허증인 이쪽 체질을 위한 색상입니다.
제가 요새 넷플릭스에서 그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리고 이제 미지의 서울, 그리고 이제 소년의 시간을 이제 조금씩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천국보다 아름다운에서 보면은, 이제 환생을 할 때 본인이 환생 그 계획서를 써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또 어느 인종으로 태어날지, 또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또 이제 어떤 성별로 태어날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하고, 또 부모는 또 어떤 사람일지 그런 거를 정해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그런 이론에 따르면, 물론 그게 그 죽음 학회라든지 그 환생을 연구하는 학회에서 나온 그 연구 보고서에 보면 그런 것들을 그 영혼,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그거를 결정하기도 하고, 또 그 영혼계, 우리는 물질계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은 영혼계에서 그런 영혼들을 도와주는 마스터가 있대요. 그러니까 구루라고 하죠. 그런 영혼이 또 이제 이런 환생 계획서를 쓸 때 그 당사자의 카르마를 잘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쓸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 태어난 분들은 다 한국에서 태어나겠다고 환생 계획서를 쓰신 분들이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알아야 해요. 자, 한국에 태어나기로 했어. 그럼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한국에 여러 문화가 있는데 그 중에 식문화, 식문화를 알면 그 체질의 분포를 알 수 있어요. 자, 이건 이제 한국, 우리나라의 이제 그 건국 신화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동물들이에요. 이제 얘네들도 이제 체질이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한테 제공했던 식품이 있어요. 그거를 먹고서 이제 일정한 날짜를 견뎌야 합니다. 그 중에 식품에 이런 것이 있죠. 여기 보이시는 요거랑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채소가 있어요. 그거를 주고서 견디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 얘네들을 보고 먹고서 견디라고 했던 그 채소가 이쪽 체질도 있고 저쪽 체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액을 다 준비를 해놔야죠. 누가 수혈 받으러 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A형 혈액도 준비하고, B형도 준비하고, O형도 준비하고, AB형도 준비해놔야죠. 근데 일방적으로 한쪽 혈액형만 준비해놨어. 나는 그냥 B형만 준비해놨어. 그러면은 A형이 와서는 수혈받은 혈액이 없네. O형도 와서는 수혈받을 혈액이 없는 거잖아요. AB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B형만을 위한 거니까 이건 아주 unfair, 불공정한 거잖아요. 일단은 공정하려면 이쪽 체질에 맞는 식품도 주고 저쪽 체질에 맞는 식품도 줘야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는 아주 여러 번 환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생에 굉장히 이제 여러 번에 걸친 전생이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기로 결정을 했어. 그러면 그 나라에는 또 어떤 식품을 주로 하는지 한번 또 알아봅시다. 자, 또 다음 생에 또 다른 나라를 택해서 태어났어요. 여기는 빵과 적포도주를 주네요. 자, 빵과 이 적포도주나 적포도 주스를 줬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아까 그 혈액형, 4가지 혈액형을 골고루 준비해야 오는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했을 때는 이쪽 체질과 저쪽 체질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공평한 식품들일까요? 자, 일단은 이제 빵의 경우에는요. 빵의 경우에는 요것과 요것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면 얘는 아주 공평한 식품이죠. 얘는 얘랑 얘가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쪽 체질과 저쪽 체질이 다 먹을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그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4가지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면 얘는 그렇게 쳤다고 하면은 패스. 자, 이것은 어때요? 이거는 그 반려동물 그 금기식품에도 나와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 아주 성격이 센 거예요. 세다는 것은 한쪽에는 보약, 한쪽에는 독이라는 건데, 이거 어느 체질에 맞는지 아실 거예요.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자, 그럼 또 다른 나라에 또 환생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봅시다. 짜잔. 태어났는데 그 나라는 또 요거를 못 먹게 해요. 종교적으로 요 동물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자, 또 태어났어요. 짜잔. 요 나라는 종교적으로 요거를 또 못 먹게 해요. 요거를 아주 터부시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종교랑 연관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그렇고 맞는 체질이 있습니다. 저는 얘 하면은 딱 떠오르는 나라가 있는데요. 저는 독일 떠오르거든요. 독일 하면은 이제 소시지랑 이제 맥주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촉법 소년 나이 제한이 이제 많을수록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할 때 독일도 우리나라도 일본도 촉법 소년의 나이가 좀 이제 많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독일 얘기를 했는데 독일 소시지 요 원재료가 맛있어야 그 소시지가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면은 그 나라가 저는 떠오르는데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이제 선택을 해서 그 국가에 태어날 때 자기 체질에 맞는 식품이 많은 나라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쪽 체질은 이쪽 체질이 많은 나라에 태어나면은 유리할 것이고 또 저쪽 체질은 저쪽 체질이 많은 나라에 태어나면 유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쪽 체질이 굉장히 많은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수 얼마 안 되는 이쪽 체질들은 도대체 왜 대한민국을 선택하셨나요? 왜냐? 학점이 세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빡빡하고 살아가기가 힘든 나라일수록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카르마 중에서 카르마는 어떤 작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업과 악업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빨리빨리 진도를 빨리 뺄 수 있기 때문에 빡센 과정인 나라를 선택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서 태어나기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제 빨리 자신의 카르마를 빨리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해서 아마 대한민국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전생 그 연구로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분 있고 또 미국을 대표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어떤 형체로 알아본대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만약 우리나라 같으면 고조선에도 태어났고 신라시대 때도 태어났고 무슨 고려시대도 태어났고 조선시대 태어났고 뭐 일제강점기에 태어났고 지금 현재에 태어났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봐요? 혈액형을 뽑아서 혈액을 뽑아서 알아보나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들을 많이 좋아하시고 보시니까 사주팔자에서 그 성격을 특정 짓는 걸 일주론이라고 하잖아요. 일주가 같나요? 고조선에 태어날 때랑 뭐 고려에 태어날 때랑 조선에 태어날 때랑 아니면 뭐 MBTI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한 MBTI로 쭉 가는 건가요? 그 환생할 때마다? 근데 그런 그 전생 보시는 분들은 그 사람의 형체를 보고 그걸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전생 보러 오시는 분들이 사진을 많이 갖고 오신대요. 다른 가족을 데리고 올 수는 없을 때는 그 사진을 갖고 와서 이 사람이랑 나랑 도대체 어떤 인연으로 계속 묶여서 같이 이렇게 삶을 함께 살아가는 거야라고 묻고 싶을 때 사진을 갖고 오는데 그 사진으로 이제 알아본다는 거예요. 체질도 사진으로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모습에서 체질을 파악을 해요. 그래서 저는 환생을 계속 할 때도 그러니까 환생을 만약에 한다고 치고 그걸 뭐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저는 체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MBTI는 환생할 때마다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저는 그거는 변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살아있을 때도 했을 때 MBTI가 계속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변한다고 보고 혈액형은 모르겠어요. 혈액형은 사실 1900년에 그 카를 란트슈타이너가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1930년에 이제 그 혈액형 발견한 걸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사실은 혈액형을 발견하고 1900년 바로 전에 한 150년 동안 그 수혈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혈액형을 모른 채로 받은 거죠. 그러면은 그 혈액을 모른 채로 어떻게 수혈을 받죠? 그냥 이제 때려 맞추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 너 피 찔러가지고 얘 피 한 방울 빼게 해봐. 그러면은 얘한테 수혈받을 다른 그 후보자군들의 다 피를 뽑아서 그 피를 뽑은 거를 보고 색깔이 비슷하네. 이 끈적끈적한 게 비슷하네. 뭐가 비슷하네. 그래서 때려 맞춰가지고 수혈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혈액형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수혈을 할 상황은 생기지 막. 뭐 아이 낳다가 출혈이 너무 심해. 다쳐가지고 출혈을 심해. 아니면은 뭐 칼싸움 하다가 배가지고 출혈이 심해. 다른 사고로도 출혈이 심해. 이러면 수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900년 바로 직전 150년 동안에는 이형 수혈, 그러니까 다른 혈액형 수혈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고 희생을 당했죠. 근데 이제 혈액형을 진단하는 기계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체질도 그 기계적으로 진단하는 기계가 머지않아서 이렇게 과학이 빨리 발전하는데 그거 안 나오겠어요. 체질을 그 진단하는 그 기계는 나올 텐데 그 전에는 그렇게 혈액형을 뭐 피의 색깔, 끈적임의 정도 이런 걸로 이제 그거를 때려 맞춰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이제 했는데 그때는 그것을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환생을 할 때 같은 영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또 이거 혈액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900년 전에는 혈액형을 몰랐는데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또 MBTI로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이제 그 사주명리학, 사주팔자 보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거든요. 그러면은 사주팔자에서 말하는 같은 일주, 뭐 일주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영화 제가 그 픽션인지 논픽션인지 그래서 다루었다는 그 신명이라는 영화에서 그 주인공 윤지희를 롤모델로 한 분은 그 사주에서 일주가 병신일주예요. 그러면 그 병신일주를 가진 사람은 고조선에 태어났어도 병신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환생이라는 게 꼭 같은 나라에서만 태어나고 같은 성별로 태어나는 게 아니니까 아니면 뭐 호주는 남반구잖아요. 남반구에서는 그 북반구에서 쓰는 만세력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뽑는 게 거기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왜냐면 사주팔자 명리학은 계절학이에요. 근데 남반구는 북반구랑 계절이 반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 호주에서 태어나. 또 그 다음 환생은 또 무슨 유럽에서 태어나. 그럴 때는 그 사주팔자에서 말하는 그 일주로 그 사람의 영혼이 계속 똑같은 영혼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일 저는 확실한 거는 그 사람의 생긴 형체, 얼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얼굴이 같다는 거는 체질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 체질 볼 때 제일 먼저 얼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그런 그 영혼이 계속 이제 생을 달리해서 태어날 때, 자기한테 불리한 반대 체질이 많이 있는 만약에 한국을 선택했어. 근데 그 사람은 이쪽 체질이야. 그럴 때도, 자기 체질을 알고 있으면 그런 그 섭생 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물론 태어날 때 전생의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0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지만 이 전생에 계속 쌓여있던 그 우리 잠재의식에 계속 누적되어 있던 마일리지가 있어요. 무의식에 계속 그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 그래서 이번 생에라도 체질을 알고 이제 정리를 하면 다음 생에는 훨씬 더 그게 받아들이는 게 쉽고 그러면은 다음 생에는 더 건강할 수 있고 이번 생에는 중대한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죽었다면 다음 생에는 좀 더 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죽을 때 어떻게 죽냐 그게 다음 생에 굉장히 그 트라우마로 남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잘 죽어야 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죽어야 다음 생에 치유하지 못하는 아주 깊은 트라우마, 깊은 상처, 깊은 결핍 그런 게 이제 잠재의식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도 최대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프지 않게 마무리 잘하고 잘 죽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가려 드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식 관리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하면서 우리 그 단군 신화에 나와 있던 그 식품이 도대체 공정한 거냐 이제 그거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식 관리는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다음에 이제 색 관리. 색은 뭐 남녀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에 포함해서 내 주변의 인간 관계 나를 둘러싼 인연들을 말한다고 이제 해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학, 뭐 그런 거에 이제 그 어떤 내비게이션으로 쓸 수 있는 학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아까 말한 MBTI도 그럴 수 있고 또 뭐 사주 명리학도 그럴 수 있고 이런 사체질론도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이 아주 좀 중요한 날짜예요. 이게 이제 그 7월 7일이 되면은 소서여 가지고 그 달, 아까 이제 사주팔자, 사주명리학은 계절학이라고 했을 때 그 지지가 바뀌는 날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지지, 운지법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자, 축, 인, 묘, 진, 사, 사가 이제 4월, 오, 미. 근데 이 5월에서 미월로 넘어가는 게 바로
그 7월 7일이거든요. 그럼 7월 7일이 되면 이제 미월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4, 5, 미가 이제 여름을 상징하는 그 지지 3개예요. 지지가 이제 그 1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3개씩 해가지고 그 계절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은 이제 가을을 상징하는 지지로 넘어가겠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4, 5, 미 중에 5랑 미가 이제 합을 이룹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지의 합이 여러 개가 있죠. 뭐 삼합이라든지 방위를 나타내는 방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육합이라 그래가지고 6개의 합이 있고 또 뭐 또 다양한 합이 있고 또 천간에도 이제 합이 있는데 그 지지에서 육합은 남녀의 궁합을 말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 자전합이라고 해요. 우리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전하는 그 축을 중심으로 해갖고 2개씩 만난다 그래갖고 자전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랑 미가 합이거든요. 오미합. 그래서 오미합화, 그러니까 오랑 미랑 합쳐져 갖고 화가 된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이렇게 2개씩 짝을 지어 가지고 합을 이뤄요. 그러면 오 바로 앞에 있던 사는 뭐랑 합이 되냐면은요. 요 미 다음에 신, 사신합이 됩니다. 그래서 수를 만들어요. 사신합수. 그래서 이렇게 요런 일간끼리 만나면 굉장히 그러니까 요런 일주끼리 만나면 굉장히 그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아주 찰떡궁합이다. 남녀 간에 그래서 요 궁합만큼 요거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이제 그 자전합을 설명할 때 가령 요렇게 설명을 해요. 만약 우리나라가 이제 만약에 이 정도에 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요 가로 있잖아요. 같은 위도상에 있는 그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기후 환경이 비슷한 면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위도, 요 가로선에 놓여 있는 것이 만났을 때 이제 합을 이루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같은 위도에 있잖아요. 오랑미가. 그래서 합하는 거고 또 같은 위도로 봐가지고 여기 사와 신이 합을 하는 거고 요 밑에는 또 자와 축이 같은 위도에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또 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가로선을 쳤을 때 이렇게 가로선을 치다 보면은 요런 나라는 이제 좀 더 위쪽에 있을 것이고요. 요 나라는요, 그 아메리카의 남쪽에 끄트머리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쪽 위도에 밑에 쪽에 이제 위치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같은 위도 선상에 있는 나라들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바로 옆 나라, 일본의 조금 북부 지방,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중국은 또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지역들이 있을 것이고 쭉쭉쭉쭉 지금 이제 소년의 시간 다루고 있으니까 저 유럽으로 가볼까요? 그러면은 같은 위도 선상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오호, 이탈리아가 있네요. 이제 요런 같은 위도 선상에 있는 게 아까 말한 그런 그 자전합이다. 그러니까 합을 이룬다, 육합을 이룬다고 할 때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궁합이 아주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그 사주팔자는 연월일 시기 때문에 인간한테만 그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이제 8글자 그 4개의 기둥, 그러니까 사주, 팔자죠. 그게 인간한테만 국한되는 바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모든 동물, 모든 생명체에는 다 부여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아까 그 합을 이루는 것이 만약에 요런 생명체랑 요런 생명체여가지고 궁합이 좋다고 말할 때 진짜로 궁합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 무슨 억지냐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거는 통계 정보라는 거. 그래서 통계 정보이기 때문에 그 통계에는 항상 그 어떤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거가 있을 수 있어서 통계 정보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되고 이제 이 체질 정보는 생체 정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그냥 몸에서 혈액형처럼 몸에서 비롯한 정보이기 때문에 통계 정보보다는 생체 정보가 훨씬 더가 아니라 굉장히 그 거리가 먼 상위 정보라고 상위 레벨에 있는 그 정보라고 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물론 통계 정보도 참고하시고 그 대신에 생체 정보를 더 먼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체질도 맞고 아까 그런 뭐 합도 맞고 그러면은 뭐 더 좋겠네요. 그쵸? 들레는 뭐 하냐고요? 볼까요? 들레는 이러고 있어요. 네.
들레는 이제 많은 시간을 잠을 잡니다. 갖고 이제 제가 저렇게 촬영하면은 이제 알고서 옆에 와가지고 맛있는 거 달라고 할 때도 있는데 또 그냥 이렇게 잠을 잘 때도 있습니다. 이제 저도 들레만큼 이렇게 그 초고령 연령이 되면은 이거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는 그 건강검진 하라는 그런 우편물이잖아요. 저도 들레만큼 그런 고령이 되면은 건강검진을 아예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강검진 할 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들레도 이제는 그 고령이어가지고 아예 건강검진을 하지 않기로 했고, 다행히 어디 아픈 데가 없고 이제 다리가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노화로 인해 가지고 특별히 뭐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픈 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하지 않기로 했고요. 많은 시간 이렇게 잡니다. 들레는요. 네, 그럼 저 촬영 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전합에 속하는 그 육합에 속하는 나라 중에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음식들을 많이 만드는 나라. 만약에 이제 뭐 환생을 할 때 그 나라의 대표 음식을 알고 환생을 하면 좋을 것처럼 한국은 김치, 독일은 뭐 소시지랑 맥주, 또 어디는 뭐 빵과 포도주. 근데 또 이 나라 하면은 바로 피자, 그리고 파스타입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랑 같은 위도상에 있습니다. 비슷한 위도상에. 네,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네, 이탈리아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음식이. 이제 이런 거는요, 제가 먹고서는 진짜 감탄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파스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 입맛에 맞는 파스타 찾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바로 얘 있잖아요. 요 양념? 요거랑 이제 요거 때문입니다. 요거를 너무 이제 많이씩 넣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거는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아주 강력한 저쪽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드실 때는 이쪽 체질인 경우에는 요 식품, 요 양념 말하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를 꼭 체크를 하시고 네, 요거를 드셔야 되는데 이제 가령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이게 겉모습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원재료만 보고는 그 맛을 추측하기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봐야지 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도가 필요한데 여기에 들어있는 거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요걸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화면을 통해서는 냄새는 안 나시겠지만 이렇게 개봉을 하면은 아까 그 양념이 있잖아요. 거기에 삼계탕에 들어갔던 그 채소요. 그 냄새가 진짜 진해요. 그 양념이. 그래가지고 저는 좀 많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냄새만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래도 돈 주고 샀는데 아까우니까 혹시 몰라가지고 먹어봤는데 그 냄새가 너무 진해갖고 저는 먹기가 어려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그 독일 하면 떠오르는 그 동물 있잖아요. 그 소세지의 원재료가 되는 그거가 그게 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요 소스는 그냥 버렸었거든요. 그리고 하나 남은 건 이제 이렇게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놓은 건데 면만 가지고 또 다른 양념 가지고 조리를 해서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예, 요 동물이죠. 요 동물에서 그 배출하는 그 종류 고기 가공식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가공식품 그 육고기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아까 그 향 요 양념의 향이 너무 짙어가지고 사실 이거를 버리는 게 쉽지 않죠. 요거에 이제 가격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게 2인분이라서 이게 2봉지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원가를 차지하는 게 요 소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항상 제일 관건이 이 가려 먹는 거의 수행은 이성으로 본능을 계속 조절하는 그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지 않은데 이거 돈 주고 산 게 너무 아까워서 먹는다. 그럼 이제 나중에는 이거 산 그 금액보다 병원비가 훨씬 그리고 내가 고생할 그 값이 훨씬 더 비싸니까 그럴 때는 조금 더 그 생각을 이제 좀 바꿔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식품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눈에 들어와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됐고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이제 일부 먹고서 좀 남았는데요.
자, 요것도 이제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원재료명에 써 있는데, 그걸로 다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뜯어 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냥 겉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있는 거, 제가 이제 골라내는 거, 요거 골라내거든요. 요게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요거는 아까 그 드라마 소년의 시간에서, 그렇게 막 엄청난 그 경력을 출동시켜가지고 이제 그 강력범이기 때문에 이제 새벽 6시에 잡으러 와서 이거 계속 저렇게 이렇게 막 무섭게 저렇게 경찰이 계속 하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잡혀갔으니까 새벽 6시에 이제 잡혀갔으니까 계속 물어봐요. 제이미한테 아침을 먹었냐고. 당연히 아침 안 먹었죠. 뭔 정신이 있었겠어요. 그랬더니 계속 콘플레이크를 여러 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콘플레이크를 제공을 하죠. 이제 우리말로는 콘플레이크라고 해야 되겠죠. 그거의 원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제 골라낸다는 것은 제가 이제 먹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랑 들레는 이제 먹지 않는데 왜 그런지는 이제 계속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네, 요건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이쪽 체질이 드실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근데 이것도 음식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조금 이게 골라내거나 잡아내기 쉽지 않은 그런 식품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사서 먹어봤는데 여기 이제 튀김 옷 있잖아요. 이런 색깔을 예쁘게 내기 위해서 그냥 밀가루로는 색이 안 이쁘니까 첨가하는 것 중에 또 이게 많이 있어요. 이게 또 색깔이 예쁘잖아요. 노릇노릇하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뒷면을 좀 확인하고 구입하시고 양이 너무 많지 않을 때는 타협을 해도 되지만 양이 너무 많을 때는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여기 토스트 해놓은 요건데요. 색상을 딱 보면 이게 들어갔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색깔이. 그래갖고 당연히 사지 말아야 되겠다 했다가 아니야 또 이 편견일 수 있으니까 한번 원재료를 보자. 그리고 이제 여기 뒷면에 원재료를 봤는데 이게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재료로 또 이렇게 색깔을 낼 수 있는 게 있나 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또 여기 식빵 앞에 요 글자가 붙어 있어 가지고 제가 요걸로 시작되는 그 쌀 이름이 있죠. 그거는 또 체질이 저쪽 체질이기 때문에 저는 먹지 않거든요. 들레도. 근데 보니까 그냥 이름이 그런 거지 여기에 고개 들어간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냥 겉만 보고 일부만 보고는 모른다. 항상 전체를 살피고 자세하게 그 원재료를 이렇게 읽어보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렇게 골라내는 것도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갖고 밖에서 이제 이런 거 먹을 일이 있을 때는 아예 이제 이런 거를 선택을 하진 않죠. 그냥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골라낼 수 있는 거를 하지 밖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반반이잖아요. 여기 제목처럼 반반 샐러드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또 한번 볼까요? 이쪽에도 또 복병이 있네요. 숨어 있는. 요게 샐러드 색깔이 이래가지고 잘 이제 안 보일 수 있지만 요겁니다. 바로.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다가 놓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것입니다. 요것은 많이들 좋아하시는 거.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건강에 좋다. 눈 건강에 좋다. 이제 우리 그 간의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게 있잖아요. 뭐 담,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근육 이런 것도 다 요 간의 카테고리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요거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그 식재료입니다. 굉장히 성격이 아주 센. 그래서 이게 맞는 체질한테는 보약이고 또 그 반대 체질한테는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식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위도가 같은 이제 유럽에 있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 식품 중에서 또 한번 이제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또 어떤 거를 제가 이렇게 골라내는지 보여드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즉 색이기 때문에 가려 먹으면 또 나한테 맞는 인연들을 잘 만날 수 있고요. 반대로 먹으면 또 반대 체질들과 인연이 맺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첫걸음은 이렇게 가려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모습, 생활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